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패러디와 조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구청이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의 국정감사 패러디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도 국정감사 당시 한이를 따라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패러디냐 조롱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경계는 무엇일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패러디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이제 한이의 국감장 발언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장면인데요. 네. 한이는 베트남계 호주인입니다. 네. 당시 국감장에서도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이팜 참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서툴지만 통역사가 없이 직접 나왔다. 말이 서툴고 늦더라도 위원들이 양해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예. 사흘 뒤에 SNL 코리아에서 한 배우가 한이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다가 논란이 됐던 겁니다. 네. 또 국정감사장에서 울먹였던 한이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저가 너무 슬펐습니다라고 틀린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걸 흉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소설가 한강 씨 관련 이슈도 있던데요? 네, 같은 방송의 다른 코너였는데요. 네. 과거에 소설가 한강이 인터뷰를 했던 장면을 따라한 겁니다. 그 장면을 한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다소 움츠린 듯한 자세와 나긋한 말투 그리고 살짝 눈을 감은 듯한 그런 얼굴을 했는데 이게 좀 과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지적이 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한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SNL 코리아 얘기고 네. 강북구청 얘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강북구도 공교롭게 시기가 비슷한데요. 네. 이 공식 유튜브 계정에 패러디 영상을 올린 겁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그 강북구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 한이와 비슷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여성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그 여성이 대답을 하는데 강남구 체육대회라는 그 더듬거리는 말투로 틀린 답을 또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그 한 남성이 실수를 하는 장면에서 다른 남성이 그 남성한테 형님 한이처럼 이해를 못한다고 해봐라. 그럼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할 거다라는 식으로 좀 조롱의 발언을 했던 거고요. 예. 강북구청은 이에 대해서 당초의 제작 의도와는 다르다. 외국인 차별 소대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은 사과하고 영상 비공개로 처리했고 네. SNL 코리아 쪽은? 현재 답변은 없는 상태고요. 우선 뉴진스 팬덤 중심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고 한이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따라한 건 조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발을 했는데 쿠팡플레이 측에서는 딱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요. 다만 화제 인물을 패러디한 것뿐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한 상태입니다. 이제 팬들의 반응은 전해주셨고 온라인 반응은 어때요? 온라인에서는 좀 논란이 일었던 만큼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 라는 반대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그동안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패러디하면서 웃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좀 패러디나 풍자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라는 반론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논란이 되고 있다? 네. 그럼 좀 전문가의 좀 그 견해도 궁금한데 전문가는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도 그 온라인 중에 이슈가 됐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좀 옛날 글인데 회자가 되고 있는 글입니다. 2016년에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올렸던 그 기고글이었는데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풍자의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기준은 풍자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대상의 속성이 선택이냐 조건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권력자의 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선택이 한 적 없는 조건 이 웃음거리가 될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외모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기준은 웃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풍자는 대상에게 영향을 미쳐서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과 무관한 웃음이라면 그 웃음 자체도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 행위니까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 사안에 접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네, 해당 그 사안 이슈에 대해서도 그 신영철 평론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서면으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을 해서 함께 웃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패러디라고 부르는 그 캐리커처 그리고 모창은 즐거운 일인데요. 네. 그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이론을 빌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즐거운데 그거는 모방을 보면서 어떤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가령 후배 배우가 선배 배우를 흉내를 낸다거나 또 모창을 하는 것도 그만큼 대상의 본질을 깊게 연구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조롱이 아니라 존경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만 그 대상 둘레에 어떤 맥락이 존재할 때 그 대상을 상대로 웃는 건 맥락까지 웃어도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가령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 한이였는데 네. 또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소설을 쓴 사람 그 한강 작가를 대상으로 모방을 해서 만약에 웃어버린다면 자칫 그 둘을 둘러싼 맥락까지도 인간의 고통까지도 웃어도 되는 소재라고 여겨질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웃음거리로 만든다. 네. 그럼 이거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인 거죠. 네. 뭐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웃고 나면 찜찜해지는 그런 패러디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맥락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네. 현재 그 패러디 영상들도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마무리, 그렇죠. 어떤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